저는 내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분석할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은 기업을 사게 되고 적자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꾸준히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마주는 뉴스에 따라서 급등을 하죠. 그래서 테마주는 뉴스에 급등을 하고 더 나올 뉴스가 없으면 하락하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의 이슈보다는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테마 이슈에 뒷북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물 위를 이렇게 헤엄치는 오리처럼요.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위에 오리는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물 밑에 그 오리발은 쉼없이 헤엄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그 뉴스 기사를 좀 브리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 주식 관련 뉴스를 보고 하루에 베스트 기사 3개만 뽑아보라. 그 베스트 기사 3개는 나의 종목 분석으로 이어질 그런 핵심 뉴스고요. 그래서 3종목을 뽑고 그 종목을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일을 끝마친 이후에 1시간 정도 종목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좀 골라보고요. 기존에 내가 보유했던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서 좀 기존 보유 종목보다 매력적이다 하면 다음날 아침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모든 일, 특히 돈을 버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3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쉬운 건 세상에 관심이 어디에 쏠렸는지 찾아보는 거거든요. 관심이 몰리는 곳에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거래량은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동력이거든요. 아무리 그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인 주가 상승폭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이치로 우리가 투자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관심을 받으니까 그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 급등을 보이는 거고요. 그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은 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그런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이 그만큼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주,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니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 효과, 과거에 경험치가 있는 이벤트들이 있죠. 그 이벤트에 미리 선행해서 좀 매수하고 기다리면 그 이벤트 시점에,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매도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500만 원, 2, 300만 원 투자하시고 이러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아요. 500만 원을 5억처럼 굉장히 귀중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되게 신중한 투자를 하거든요. 손절매를 자주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눈덩이가 큰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돈도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인 가치 투자 철학에 맞춰서 기업을 분석하고 또 좋은 기업을 사서 손절매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트에 너무 의존하는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그 이자 내는 게 상당히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보통 기한을 한 90일 정도 두고요. 미수는 이 영업일 후에 그 빌려간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을 쫓다 보면 오히려 손실액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상치 않은 시장 급락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투자한 재산 정도에서 어떤 잃는 그런 좀 투자, 너무 빚내서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회비용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속 손실 보는 종목들을 빨리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 가서 큰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기존의 손실 본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시간을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내가 마이너스 50%를 봤는데 다른 종목에 가서 200% 이상 수익 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투자, 특히 이왕이면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을 사면 내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의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나의 그 매수 시점이 단기 저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골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수익 내보자. 1년에 한 40% 정도 매년 수익을 내면 7년 후면 투자 원금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기업 분석을 하고 실적 개선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일단 마음 편한 투자는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일상생활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일 내외로 매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뭐 크게 흔들려도 별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골랐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도 편해요.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손절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특히 전체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제가 굉장히 기회로 삼는 그 투자 마인드, 투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 편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시세판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시세판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시세판을 좀 보지 않고, 두 번째로 잦은 매매를 좀 지양하고요. 차트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정신 상태가 많이 피폐합니다. 물론 일확천금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시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본업을 놓고 이 주식 투자에 매진하면서 어떤 성과의 조급함이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조급함 그리고 침착하지 못한 투자는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투자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본업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고요. 주된 나의 그 삶은 본업에서 열심히 하되 주식이라는 틈틈이 보는 그런 재테크가 더해지는 그런 삶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때로는 점심까지 걸으면서 주식 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점심시간에는 주식 투자보다는 친구들과 수다 더 떨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도 가지면서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노동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도 땀의 의미도 좀 가지면서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더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 제가 한 24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본 가장 마음 편한 게 제가 지금 다니는 그런 직장에 열심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마음 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버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결과는 큰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급등주를 사거나 테마주를 사거나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돼서 주식시장을 빠져나오겠다. 그런 것보다는 평생 투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요. 평생 투자할 그런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면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는 잃지 않을 것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일단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악재가 있는지 여부를 되게 중요시해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공시나 뉴스를 보면서 악재가 없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잃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충동 구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하루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투자하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탈락의 방점을 두고 분석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업을 분석하는 건 필수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탈락은 실적을 보고요. 적자 기업은 무조건 저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탈락을 시키는 거죠. 지난 과거에 한 3년 정도의 실적이 안 좋았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한 2, 3년 정도 안 좋다. 특히 적자라면 무조건 탈락을 하고요. 재무 비율도 안 좋다라고 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과감히 버림으로써 내가 이길 싸움에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고 악재가 있으면 탈락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나온 종목이 기존의 보유 종목과 어떤 게 더 좋은가 비교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진정 승리를 할 만한 그런 기업들만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을 너무 과거에만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 살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기업들이라 앞으로 더 잘 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더 잘 살 거 여부를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과거에만 우리가 연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래의 방점을 들고 기업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매도한 종목은 잊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도를 했음에도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보면서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내가 매도를 했다면 그날은 저는 시세판을 좀 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다른 종목에 할 수도 있고요. 기존 종목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매 습관은 좀 잊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나간 추억은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출퇴근 시간에 뉴스 검색,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게임을 할 게 아니라 그 지하철에서 뉴스 검색을 좀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주식 관련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드려요. 주식책 저자들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핵심적인 필살기들을 적어도 3, 4개 정도는 책에 담고 있거든요. 그 필살기들을 계속 적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고요. 매일 꾸준하게 뉴스를 분석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지런함이 결국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주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싸우는 그런 하나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면 그만큼 남들보다 좋은 그런 투자를 가질 수 있겠다. 벼락부자를 꿈꾸지만 벼락부자는 결코 소수의 그런 운 좋은 사람만 되는 거다. 결국 성실히 꾸준하게 주식 투자도 노력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급하고 좀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20여 년 투자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빨리 사고 싶다라는 종목일수록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주보다는 좀 저평가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좀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시 이슈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면 이 결국에는 그 종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보다는 좀 가치주로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좀 이성적으로 좀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너무 좀 마음이 동하면 차라리 하루 정도는 주식 투자를 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수익 난 날은 매매를 쉬어라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좀 감성이 이성을 좀 누를 때는 좀 조급해하지 말고 좀 쉬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해서 뭐 벼락부자보다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에 한 20%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내도 금세 이 투자 원금이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당연히 이게 떨어질수록 손절매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의 투자 습관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이 손절매 선을 지켜서 칼같이 막 하루에 매도를 수차례 하는 그런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투자 습관을 10년 동안 기른다고 해서 투자 고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만의 필살기가 사실 없거든요. 유일한 필살기라면 손절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투자 습관보다는 좀 기다려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적에 포커스를 둔다면 실적 개선이라는 게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가져오지 않거든요. 보통은 2, 3년 때로는 3, 4년의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해 놓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고요. 적자가 아닌 좋은 기업.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 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사놓고 뭐 이사육 전법이라고 하죠. 20%, 40%, 60% 우리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런 어떤 투자 전략으로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 보자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주변에 많이 드려요. 과연 투자를 왜 했는지. 그래서 왜를 3번 외쳐라, Y를 3번 외쳐라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나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더한 다음에 이제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의 분석, 이성적인 분석이 완료가 되면 저는 이제 주변인들에게 나의 어떤 투자 생각들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나를 설득하고 남을 설득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결국은 투자 수익으로 다가온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감정적인,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는가 보다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투자 철학에 따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장 급락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매도를 하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 나하고 주식 투자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공포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180도 뒤집어 보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서킷 브레이커라고요. 시장 지수가 8% 이상 하락했을 때 일시에 시장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는 인생 역전의 투자 기회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15% 이상인 그 고배당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고배당주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15% 이상인 그 시가 배당률 기업들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시가 배당률이 한 7%, 8%까지 가면 주가는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 급락, 내 종목만 내리지 않고 전체 주식시장이 내리는 건 굉장히 호재예요. 내 종목만 잘못한 게 아니고 시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시장 급락을 활용해서 고배당주라든지요, 실적 개선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기다리면 한 2, 3년 안에 충분한 기회는 올 것이다. 단기간에 급락한 건 매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를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시장 급락을 인생 역전 기회로, 그래서 좋은 기업,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